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물 건너온 택배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물 건너온 택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 특성상 월 수입이 변동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장 많이 벌었던 월 500을 기준으로 소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택배 회사를 옮기고 나서 다시 월 300을 받고 나니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시 소비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소비 습관을 가장 적게 벌었던 월 300을 맞추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생활하는데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처럼 월 수입이 변동이 있는 분들이 이런 소비 실수를 하는 분들을 여러 사연이나 주변에도 볼 수가 있는데, 인지를 하고 고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인지를 하고도 안 고치고 시간이 지나고 후회하고 다시 해결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 그런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내용이네. 나는 그래도 수입이 적어도 어떻게 맞춰가지고 거기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 어떤 있잖아요. 수입이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월급이 적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맞춰가지고 돈을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택배님이 그런 거 많이 봤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또 월급이 적어질 때 생각 안 하고 돈 흥청만져 썼다가 나중에 이제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 물건 온 택배님이 직업이 택배 기사입니다. 택배 회사 옮기셨어요? 예. 택배 기사를 일을 하는데, 택배 기사가 사실 돈 많이 벌어요. 예. 여러분 택배 기사 뭐 수입을 모르는 분들 계신데, 개인 택배로 했을 시에 한 450에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편차가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영업을 좀 떼어가지고 이제 발송 같은 거 좀 많이 따내면 수입이 좀 더 많아져요. 예. 예전에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들 평균 수입이 나왔는데 그때 6,700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택배 기사가 어지간한 월급쟁이보다 낫습니다. 대신에 이제 택배 일이 순전히 이제 몸으로 뛰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몸이 좀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숙달되기 전에는 굉장히 혹사를 좀 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돈 보고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일이 힘든 거 알고, 어려운 거 알고, 그리고 이제 피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택배 기사 하려고 이제 도전했다가 물 먹고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도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택배님은 지금 5년째 이 택배 현장에서 나름 이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택배님은 만족하면 다니고 있는데, 택배 기사님도 5년 동안 일하면서 중간에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봤을 테고, 아니면 택배 기사가 이제 돈이 되는데 이 돈 관리 못 해가지고 힘들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택배 기사들 상당수는 대부분 이제 건실하고 열심히 살고 약간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일부 분들 중에 돈 관리 못 해가지고 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돈 안 갚는다거나, 아니면 벌어놓은 돈 다 써버린다거나, 그런 택배 기사도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요, 사실 비단 택배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생산직 제조업 같은 데도 많이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들어있어요. 장사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많이 벌 때 있잖아요. 많이 벌 때 자뻑이 빠져서 이것저것 사면 안 됩니다. 사면 안 되고,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있을 이 비수기를 대비해서 많이 벌 때 돈을 모아놔야 됩니다. 모아놔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네. 드물어요. 뭐냐하면 갑자기 사람이 수익이 많아지면 뽕이 차요. 특히 나이가 젊으면 뽕이 차가지고
아, 내가 드디어 이제 전성기를 맛보는구나. 아, 내가 드디어 이제 좀 사람다운 대우를 받는구나. 이제 돈 맛을 보는 거 싶어가지고, 의외로 돈 많이 벌 때 이거를 이렇게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보다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특히 남자들이 돈이 좀 보인다 싶으면 바로 차를 뽑아요. 차를 뽑습니다. 아니면 뭐 옷 같은 거 많이 산다거나. 예. 특히나 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 많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유튜브에도 간혹 보이는데 뭐냐면 여러분 자영업 이제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들 많이 있죠. 자영업 장사하는 분들 보면 나이가 젊은데 좀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 수익이 괜찮은 분들 이렇게 뭐 이제 영상 나오잖아요. 보셨을 겁니다. 보면 남자분들은 다 차를 좋은 걸 뽑아요. 다. 근데 저는 그게 좀 굉장히 모르겠어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뭐 나는 납득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잘된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좀 약간 좀 논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장사 잘된 분들이 장사를 한 지가 5년이 안 됐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오픈바일 영향도 받는 거하고 장사를 오래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이제 터줏대감 좀 남아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영업 채널 잘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돈 많이 번다 하는 것들은 한지 얼마 안 된 것들이야. 2, 3년 내외. 길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돼. 장사라는 건 여러분 이제 지금 당장 잘 된다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게 폐업하고 적자 보신 분들 원래 잘 됐던 가게도 굉장히 많아요. 저 자영업 채널에 나왔던 분들 보다 돈 많이 벌던 분들 많은데 그 변수가 장사라는 게 변수가 많잖아요. 날씨나 아니면 그런 바이러스 같은 변수가 많은데 그 변수를 이제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벌어놓은 거 다 까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가 만약에 힘들 때 그 존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존버 못하고 이제 나가 떨어진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젊은데 뭐 이렇게 차 뽑아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 많이 벌 때. 그러니까 장사라는 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만큼 번다고 앞으로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벌렸다가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변수 때문에, 예를 들어 장사가 잘 되면 내 주변에 가게가 생깁니다. 어떻게 알고? 나랑 비슷한 메뉴를 취급하는 가게가 생겨. 만약 커피숍이 잘 되잖아. 그럼 몇 달 안에 커피숍이 두세 개 생겨요. 커피숍 창업하는 거 뭐 건물 엔트리 하는 건 일도 아니야, 여러분. 금방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래요. 뭐 하나 잘 되면 어떻게 그걸 알고 다 들어와. 비집고 들어와. 그러면 당장 그전에는 잘 됐어도 앞으로는 잘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유동인구라는 건 정해져 있고 고객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또이또이 하는 거잖아. 아무튼 뭐 장사하고 물론 이제 택배하고 다를 수 있는데 왜 제가 장사하고 택배를 얘기했냐면 택배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자영업하고 비슷해요. 자영업 맞아요. 왜냐? 택배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입니다. 물론 택배 기사들은 뭐 망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지만 내가 한 만큼 돈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연단위를 찍어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택배 같은 것도 성수기랑 비수기가 있어요. 네. 물량이 잘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일을 하든 비단 택배 기사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많이 벌 때 자기가 좀 수입이 괜찮다고 거기에 맞춰 살면 안 돼. 많이 벌 때 혹시라도 내가 적게 벌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네. 이게 비단 그 택배 기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가지고 인지를 하고 고치는 분들 계시는데 인지를 하고도 안 고치고 시간이 지나고 후회하고 다시 해결되면 똑같은 실을 반복하는 분들 왜 그러냐? 자,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는 금지식이 없으니까. 네, 뭔가 돈을 모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티고 이런 마인드예요. 이런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 통장에 돈 넣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한심하게 봅니다. 야, 그 은행에 돈 넣어봐야 그 얼마나 되겠다고, 씨.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야, 은행 넣어봤자 그 돈 얼마 안 되잖아. 뭐, 푼돈밖에 더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이번 달 뭔가 적자가 나. 그러면, 아, 다음 달에 또 버티면 되겠지. 다음 달 어떻게 버티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있죠. 우회 되겠지. 우회 되겠지 마인드. 다음 달 돈 나오면 갚을게. 항상 하는 말이 다음 날. 다음 달. 이번 달 어떻게 버티면 다음 달 또 월급 나오잖아.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 예. 그런 마인드대로 이제 일을 하니까 뭐 돈 모을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이거 아마 공감하실 거야. 이 택배 기사 세계가 택배 기사라는 직업이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진입장벽이라는 거는 택배 기사를 하는 건 쉬운데 하는 건 쉽거든.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일종 보통 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 탑자 사가지고 들어가면. 그렇죠. 어떻게든 이제 택배 자리에 놔서 들어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버티는 게 힘든 거죠. 버티는 게. 이거를 내 직업을 해가지고 내가 맡은 섹터를 이제 저가 배송을 하고 이걸 로테이션을 도는 게 힘든 거지. 택배 기사를 하는 것 자체는 쉬워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 진입장이 남는 게 어디냐면 별의별 인간들이 다 들어옵니다. 예. 네. 필터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과자도 들어옵니다. 전과자도. 보통 우리가 직업인식이 안 좋은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야. 배달 대행도 진입장벽이 낮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 조직 사회에서 좀 보기 힘든 사람들이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택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 신용도나 재정 상황이 좋은 사람들보다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 때부터 뭔가 난 여기서 비전이 있어가지고 난 택배기사 한다는 게 천직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택배니처럼 있는데 반면에 뭐 장사하다 안 돼가지고 아니면 뭐 보증 써가지고 안 돼가지고 예. 아니면 뭐 주식 비트코인 토토 하다가 말아먹어서 그런 사람들도 이 조직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이건 택배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택배뿐만 아니라 그 배달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배달 대행도 이게 보면 뭔가 돈 쪽으로 뭔가 힘든 분들, 예, 돈 쪽으로 돈 관리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 아니면 이미 빚을 한 마이너스는 한 8천에서 뭐 억 단위까지 지고 온 사람들. 그리고 이미 토토로 날려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 또 토토를 해요. 그걸로 인생이 자빠질 뻔했는데.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 또 안 좋고 그리고 빚도 많고 그리고 이미 한번 날려먹은 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택배 기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보통 사람들이 택배 일하고 들어온다기보다는 좀 사지에 내버린 사람들,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벼랑 끝에 있으면 아, 내 여기서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자빠지면 끝이다, 갈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을 일해야 되잖아.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있는데 반면에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택배 일이 워낙 힘들잖아요. 네. 택배 일이 너무 힘들고 낙이 없다 보니까
지름신으로 낙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택배 일하는 게 아침에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한단 말이에요. 택배 일하시면 취미생활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이게 일하면서 뭔가 낙을 찾기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가가지고 까대기, 그 지겨운 까대기 같은 거 매일같이 하고, 그리고 오후에 왔다 갔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택배 하고 하면 내 시간이 없어. 집에 가면 피곤해서 발바닥 아파 자야 돼. 샤워하고. 좀 요깃거리 먹었다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단순하고 지루하고 할 게 없는 거야. 인생에 낙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네. 이거는 배달 라이더들도 마찬가지야. 배달 라이더는 그래도 일이 막 그렇게까지 뭐 엄청 힘들다고 볼지는 못하자. 물론 그분들도 이제 고충은 있겠지만 다른 현장 일보다는 진입장벽이 낮고 노동도 강도가 약하잖아요. 물론 사고 나면 골로 가지만. 그래서 돈 있으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네. 이게 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일반 회사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택배 회사하고 좀 다른 점이 이런 거죠.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금융 상태나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애초에 못 들어오잖아요. 잘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저런 짓을 안 저지른단 말이야, 이게. 저런 거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안 하고 뭐 들어오고 나서도 안 하려고 하겠죠. 괜히 저런 거 했다가 소문나면 자기가 안 좋으니까. 예. 근데 택배기사 같은 경우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한번 자빠진 적이 있고, 두 번 자빠진 적도 있고, 예. 가정사가 안 좋은 경우라고 하면, 뭐, 이혼했다거나, 예. 아니면 별거 중이거나,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분들,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처우가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성공하겠다. 여기에서 뭔가, 내 인생을 뭔가 탑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인생 이렇게 된 거 그냥 즐기면 살자. 하루 그냥 어차피 하루 힘들게 일하는데 무슨 낙을 찾으리. 이미 인생 자빠지고 뭐 복구도 안 되는데 어 이미 인생 나가리 됐고 빚도 잔뜩 쌓였고 어차피 평생 갚아야 되는데 뭐하러 내가 악바리 정신을 일할까. 그냥 적당히 일하다가 돈 좀 나오면 좀 쓰고 뭐 비다 싶으면 또 다음 달 돈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버티고 뭐 그럼 되지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자, 그래서 마인드 택배님, 그런 분들하고 엮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분들하고 웬만하면, 뭐, 택배일도 같이 하지 마시고요. 예. 술도 같이 먹지 마시고, 웬만하면 엮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건 택배님이 잘 아시겠죠? 예. 괜히 그런 분하고 엮였다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런 분하고 같이 일하면 이렇게 돼요. 야, 너 월급 타서 뭐 하려고? 너 이번 달 많이 했다며? 이번 달 얼마 될 것 같아? 저 한, 떼고 나면 500 정도. 야, 그거 500 되면 야, 가자. 야, 뭐 하나 먹으러 가자. 비싼 걸로. 어? 나랑 같이 경마장 갈래? 안 갈래? 제가 거기 왜 가요? 저 은행 돈 넣을 건데. 아, 이 철딱선이 없는 녀석 봐라. 얘. 어? 우리가 낙이 그런 거밖에 없는데 자꾸 왜 돈 모으고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하냐 말이야. 예, 그런 사람들과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아무튼 뭐 택배 기사님은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제 건실하게 사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 택배 기사는 또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예, 몸이 재산입니다.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차 조심하시고요. 예, 특히 발목 같은 거, 발바닥과 조심해야 돼요. 저분들은 매일 걸어 다니기 때문에 발목 저지르면 안 돼요. 정말. 예. 발목과 허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 유의하시면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